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정신병자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불안장애 병력자인 치과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4일 전에도 병원에 내원하였고 유서, 자살 동기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35-79125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7년 7월 26일 20시 46분경 망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원장실에서 턱걸이봉에 도복권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판단. 망인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7년 7월 6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17회에 걸쳐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2020년 7월 10일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경도 우울 에피소드로 2020년 12월 15일과 2021년 1월 15일 및 2021년 5월 10일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2021년 7월 1일과 2021년 7월 2일 및 2021년 7월 6일 I정신과의원에서 기타 단일기분, 정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왔습니다. 망인은 2021년 7월 6일 그가 운영하는 치과병원 원장실에서 주변에 있는 끈으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자살 충동에 대한 우려로 제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 12일까지 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에 대한 제2병원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 증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내면에 침투한다는 것은 질병의 특성상 우울 기분에 의해 부정적 사고 및 감정 상태,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 또는 좌절감이 내면적으로 높은 강도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기 파괴적 행동에는 자해나 자살이 포함됩니다. 망인이 퇴원할 당시 그의 우울증 주요 증상들은 특히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 및 행동 등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망인의 퇴원 요청과 보호자의 퇴원 동의로 퇴원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주치의는 24시간 보호자 상주할 것, 약물을 보호자가 관리할 것, 위험한 물건을 치울 것, 응급상황 발생 시 본원 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즉시 재내원할 것 등을 교육한 후 퇴원 조치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4일 전인 2021년 7월 22일 제2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잔존한 우울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 및 상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이 망인은 자살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까지 우울증 치료를 한 점,
사망 당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점, 자살을 위해 미리 턱걸이 봉과 도복권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앞두고 신변 정리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망 당일 별도로 작성된 유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전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망인과 배우자는 함께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일시적인 매출 감소 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등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망인이 우울증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턱걸이 봉에 목을 매는 방식으로 사망한 것은 명백한 의도를 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한 채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자살 방법을 충동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자살 방법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주된 근거로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를 부인함은 부당합니다. 망인은 우울증으로 계속적인 약물 및 상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은 우울증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질병 상태에 따른 증상의 하나로 관찰될 수 있고, 질병 특성상 급격하게 악화된 부정적인 사고 및 감정에 의하여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 자살의 의미와 그 영속적인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망인의 정신적 상황, 우울증 진행 경과,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및 태양을 비롯하여 망인의 나이와 성행,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망인은 2021년 5월경부터 우울증이 중증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